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사건들의 연속이었죠. 한 시기를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탄핵 구속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극적인 여정을 다룬 자료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여러 분석 기사나 연구 자료들 보니까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던 인물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헌정사의 기록들을 이렇게 새로 쓰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우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정치 무대 이 한가운데로 어떻게 들어서게 됐는지 그 과정부터 짚어봐야겠죠. 검사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강직한 이미지랄까요? 특히 이전 정부와의 어떤 대립각, 이게 공정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징으로 떠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치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직 사퇴 후에 쌓인 대중적 인지도,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단숨에 제1야당 후보가 됐죠.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당시에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시대적 배경이 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 0.73%포인트. 역대 최소 표차 승리라는 게 그만큼 시대적 요구가 정말 팽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정말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히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소통 방식이나 주변 인물 구성에 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KBS 보도 같은 걸 보면 좀 객관적인 조언 그룹보다는 특정 이념 성향의 인사들이나 심지어 유튜버들과의 교류가 늘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실제로 KBS 연설문 분석을 보면 초기에는 국회를 협력의 파트너 이렇게 언급하다가 점차 야당, 범죄 집단, 심지어 의회 독재 같은 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언어를 쓰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능력 위주 인사 원칙과는 달리 이념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또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개입 논란 같은 것들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제기됩니다. 결국 임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명분은 반국가 세력, 당시 정부가 특정 비판 세력을 지칭할 때 썼던 말이죠. 척결하고 또 부정선거 의혹 해소다 이런 거였지만요. 국회가 즉각적으로 해제 요구하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또 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으면서 단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정말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장은주 교수의 분석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계엄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던 그 부정선거 주장이요. 사실상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확산시키던 음모론하고 맥이 같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핵 위기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거다. 이건 극단적인 포퓰리즘 행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라는 아주 심각한 법적 문제를 바로 제기했습니다. 네. 계엄 시도 이후에도 혼란은 계속됐고요. 해를 넘겨서 1월에는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막 몰려가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미국의 16 의사당 점거 사태하고 비교되면서 극우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정말 현실로 나타났구나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맞아요. 장은주 교수는 더 나아가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 내부에 어떤 깊은 균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또 고용 불안,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막 퍼지는 가짜뉴스 문제. 이런 것들이 극우 포퓰리즘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떤 토양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음. 여기에 또 승자 독식 선거제도나 양당제 하의 극심한 정치 양극화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 후의 과정은 정말 전례 없다는 말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 발부, 또 집행시도 과정에서의 충돌,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법정 공방, 그리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그리고 다시 재구속까지 YTN 같은 많은 언론들이 이 과정을 정말 숨가쁘게 전했죠. 네, 그 박청기 PD가 쓴 쫓겨난 권력자라는 책 리뷰에서도 지적하듯이 역사를 보면 영웅처럼 등장했던 권력자가 개인적인 욕망이나 판단 착오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는 패턴이 반복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과정에서 명백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건 권력이라는 게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법치와 공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한 정치 지도자의 극적인 부상과 몰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장은주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보여준 민주적 저항 역량에 기대를 걸면서도 동시에 이런 극우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이른바 전투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말이죠. 이걸 정비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정말 전례 없는 경험 앞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리더의 자질, 또 권력의 본질, 그리고 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찾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고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